과거 구사업들을 정리하고 신성장 사업에 투자하며 주력 사업이 되고 있는 2차전지 첨단 소재 사업은 2025년까지 미래 실적 성장으로 이어지는 캐파 증설이 빠르게 진행될 거고요. 이러한 성장은 최소 2030년까지 지속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전하는 2차전지 첨단 소재 역시 공격적인 투자가 예고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최소 2030년까지 고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세대 반도체 소재 역시 엄청난 성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아무 때나 사서 묻으면 인생 떡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감당이 되시겠어요? 이러한 종목이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나 있고요. 이제 겨우 고개를 들었을 뿐입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아직 많이들 안 오셨기 때문에 요즘 답댓글을 많이 못 달아드려서 몇 개만 답변을 드릴게요. 저를 만나 고생이 많으신 거생님 안녕하세요. 원망 대신 감사하다는 댓글 감사합니다. 업비트 닥사의 횡포에 맞서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에 동참하겠다는 김영섭님 화이팅입니다. 김종수님도 잘 지내시죠? 저도 감사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다는 댓글을 남겨주는 나의 찐친 엘리님도 반가워요. 저에게 언제나 좋아요를 빠짐없이 눌러주시는 여운수님 덕분에 너무너무 힘이 됩니다. 오랜 찐팬이었지만 째려만보다 이번에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신 우사랑님 통락장에서도 저 위를 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가즈아를 외치며 힘을 주는 김기님 버티면 떡상할 수 있다는 주문을 외워드릴게요.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 김성경님 긍정의 힘은 뭐든지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김성경님의 떡상을 기도하겠습니다. 틀려도 감사하다고 해주시는 여신샘님 옆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댓글에 답댓글을 남겨드리고 싶지만 오늘 봐야 할 종목도 많고 중요한 시황 얘기도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랄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종목들 위주로 볼 거고요. 종목들을 다 보고 글로벌 시장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시황을 전할 생각이니 끝까지 빠짐없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봐야 할 것들이 너무도 많으니 바로 시작하시죠.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출발! 현대차 일봉 차트를 봅시다. 바닥에서 음봉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재료가 나오지 않는 한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달라진 것은 없어요. 미국 IRA 법안이 완화되어 당장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식이 없죠? 그렇다고 내년 실적에 대한 확신도 없는 거죠. 따라서 당장은 좀 더 바닥을 다지는 흐름을 예상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도 주황색 외국인의 수급이 견조하다는 것은 괜찮죠? 다행이고요. 나쁘지 않습니다. 문제는 최근 하락의 주도 세력인 연두색 기관의 매도세가 약해지긴 했어도 여전히 팔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정 분위기가 딱히 바뀐 것으로 보긴 어렵겠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기아를 보면서 얘기를 이어가 봅시다. 기아 일봉 차트입니다. 상황이 비슷하네요. 추가 하락을 얘기하기엔 새로운 악재가 없는 한 그렇게까지 최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서 본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뭔가 모멘텀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딱히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소식이라도 전해보자면 현대차와 기아가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동월 대비 32.1%나 증가한 12만 5천 대의 차량을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급 11월 판매량을 갈아치운 기록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는 도요타가 전년 동월 대비 10.2% 증가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현대차 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혼다의 경우는 오히려 6.1% 감소했을 뿐 아니라 11월 미국 실적을 공개한 5개 완성차 그룹의 평균 판매 증가율이 16.6%인 것을 감안하면 현대차 그룹이 아주 훌륭한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 미국에서의 전기차 판매량이 전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국내와 유럽의 대기량이 많아 미국 수출 물량을 국내와 유럽으로 돌린 영향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이사항은 없겠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추가적인 소식과 긍정적인 시그널을 기다려보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 SDI입니다. 한 주 동안 너무나도 딱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지난 영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특별한 뉴스도 없고 주가도 그대로고 무슨 얘기를 할까요? 그냥 가볍게 분위기 파악만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단기 바닥은 나왔죠? 스토캐스틱만 봐도 알 수 있고요. 지금은 여전히 매수도 매도도 아닌 그냥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그래도 주황색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기 때문에 강력하진 않아도 나쁘지 않습니다. 딱히 변동성도 없고 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루한 흐름을 예상하고요. 여기 구름에서의 반응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니 느긋하게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랜만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지난 6월에 폭락장에서 시황을 잘못 읽은 죄를 씻기 위해 그냥 다 갈아타라고 강력 추천했던 종목입니다. 그러고 최근에는 청산 의견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청산한 이유가 뭐였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이지만 단기 꼭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정말 대박주네요. 지난 6월 전체 영상을 통해 다 갈아타라는 종목 교체 의견을 전하고 베팅을 한 이후 단기 따블을 먹었으니 이대로만 했다면 지난 조정장을 다 보상받고도 남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분위기를 보아하니 주황색 외국인이 아직도 사기 때문에 뭔가 있나요? 연두색 단타쟁이 기관이 이렇게 차익 실현을 위한 물량을 뱉어대고 있는데도 이렇게 잘 버티나요? 매도 의견을 전하고 여전히 크게 빠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최고의 종목이지만 관망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고요. 매수는 월봉상의 초록색 5선이 깨질 때 다시 고민하기 위해 그냥 매도한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다음에 보시죠. 다음은 오랜만에 에코프로입니다. 이때 이 영상을 통해 미국 IRA 수혜주로 충분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서 내용을 정리하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오랜만이니까 연봉 차트부터 봅시다. 올해 어김없이 과도한 하락이 나왔었는데요. 이제 보니 단순히 연봉상에 초록색 5선을 찍기 위함이었고요. 이것을 다 말아 올렸기 때문에 엄청난 힘이 느껴집니다. 월봉을 보면 대박이네요. 요즘같이 그지 같은 시장에서 이런 포지션에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배열의 모든 이평선 위에 있기 때문에 얘가 주도주인가 보네요. 주봉을 보면 포지션이 너무 좋으면서 검은색 개인의 수급이 견조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네요. 일본까지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구름 아래 241선도 깨진 대박자리가 또 올까요? 어쨌든 그동안의 상승 피로도를 해소하고 다음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축적하는 타이밍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조정을 받는 것을 예상하고요. 거기는 조정이 나오면 좋겠지만 미래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우상향을 전망하면서도 당장은 그냥 지루한 흐름을 예상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연봉 차트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주황색 전환선의 지지를 받으며 장기 상승해 왔는데요. 이번에도 그럴 것만 같아도 여전히 주황색의 전환선을 완전히 지지받는 모습보다는 다소 위태로운 느낌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차트를 보면 구름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결국 구름 아래의 포지션으로 빠져버리는 답답한 시나리오도 배제할 수 없지만 알 수 있나요? 그래서 주봉 차트를 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매수는 아니네요. 최근 3년 동안 끝없이 사기만 해온 검은색 개인의 손절이 나오긴 했는데요. 추세적일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3년 동안 끝없이 팔기만 해온 주황색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긴 했는데 강력하지도 않으면서 환율 하락으로 인한 기계적인 매수일 가능성도 있어
여전히 안개 속 흐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본까지 보면 단기 저항이었던 6만 원 초반에서 힘을 잃었기 때문에 당장은 조금 더 에너지를 모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최소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보유하고요. 매수는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지만 혹시나 한 번 더 곡소리가 날 때나 고민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카카오를 봅시다. 3년 가까이 주구장창 사기만 해온 검은색 개인이 팔 마음이 없는 걸까요? 최근에 들어온 연두색 기관의 물량은 믿음이 안 가고요. 진짜 세력인 글로벌 투기 세력, 주황색 외국인이 강하게 들어와야 뭔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카카오에 관심이 없습니다. 구름 안에서 음봉을 만들어내면 힘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여전하고요. 그렇다고 지금 매도하거나 종목 교체를 하기엔 차트를 크게 보면 너무 과도한 낙폭과대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도나 종목 교체를 고민하더라도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리더라도 강력한 매물대 저항이 있는 7만 원대에서 둔해진 성장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카카오를 봤기 때문에 네이버를 안 볼 수가 없네요. 똑같죠? 자체적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여기 구름 위로 올라설지 말지는 네이버 차트를 통해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달린 문제입니다. 어찌저찌하며 구름 안에 들어갔지만 딱히 힘이 없습니다. 수급을 봐도 3년 동안 끝없이 사기만 했던 검은색 개인은 포기 따위는 없고요. 호랭이 담배 필적부터 팔기만 했던 주황색 외국인은 관심이 없고요. 최근에 의외로 강한 매수가 들어온 연두색 기관은 갑자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수급이 매우 중립적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네이버의 주가 흐름은 시장 상황에 달린 문제다라고 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면 믿음은 안 가지만 최근 들어온 기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소식이라도 전해보자면 내년에는 인건비 등 비용 통제를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증권가 전망이 있는데요. 나쁘지 않죠? 하지만 비용 통제로 인한 고정비를 감소시켜 성장하는 것은 딱히 의미가 없어요. 추세적인 반등은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있어야 하고요. 정말 성장에 자신 있다면 비용 통제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네이버의 경우는 당장은 조금 더 바닥을 다져야 오히려 더 좋고요. 만약 내년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강력한 매물대 저항이 있는 이 정도에서는 성장성을 다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밤 글로벌 시장 상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아하니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인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모두 여전히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 기업들도 조금 더 에너지를 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여전히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여전히 더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보고요. 상대적으로 초성장주인 메타버스 게임 기업 로블록스와 코인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게임주들도 단기적으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구글과 아마존닷컴 등의 플랫폼 기업들은 약간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네이버 카카오의 단기 지루한 흐름이 이어질 수 있고요. 글로벌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는 ETF 역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였고 어차피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걱정할 것은 없고요. 풍력 에너지 섹터도 같은 관점에서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환율이 1,300원이 깨졌습니다. 그동안 고환율이 시장을 괴롭혔기 때문에 기다렸던 긍정적인 시그널이지만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죠? 하락 강도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은 오히려 견제해야 하는 요인이 아닐까 싶고요. 고환율의 수혜를 받아온 자동차나 반도체 등 수출 기업들에게는 매출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부정적인 해석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래도 너무 괴로웠던 시장의 변화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완화론이 힘을 받으면서 시장을 괴롭혔던 가장 큰 요인이었던 금리도 빠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 시장의 변화는 포착이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가
10년물 금리보다 더 강하게 빠지는 그림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 금리도 나쁘지 않지만 조금 더 강한 시그널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빅스 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는 25 아래에서는 매수를 안 하죠. 최소 25를 넘어서야 분할 매수 정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1포인트까지 많이 내려왔어요. 시장의 평온함이 느껴지지만 매수는 그동안 너무나도 충분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지난 바닥에서 쌍욕하며 다 샀어야 했고요. 지금은 여전히 단타쟁이들은 오히려 털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며 회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정리가 되시겠죠?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전쟁도, 금리도, 중국도, 유럽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뭐 하나 시장의 악재가 해소된 것은 없지만 여전히 잔존해 있지만 더 이상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악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 이코노미스트들은 한 번 더 충격을 예상하고 있지만 알 수 있나요? 오히려 마지막 인생 기회가 될 뿐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랑합니다. 어찌저찌 해도 보수적으로 봐도 늦어도 내년 하반기 회복장을 거쳐 2024년 이후엔 장기 금리 인하기가 만드는 인생 떡상하는 장기 강세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꿈은 이루어진다. 화이팅!